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RG350에서 시작된 중국산 에뮬 게임기의 열풍이 파워키디 A12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고, 저처럼 개조를 통해서 더 좋은 게임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후속작 파워키디의 A13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케이스는 전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묵직합니다. 구성품은 전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증서와 케이블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전하고 비교해서 색감은 약간 더 유광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기에 파워키디 스티커를 붙여놨네요. 네, 이게 이렇게 꺼내서 잠그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돌아가네요, 같이.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완전 원형이 아니고 평면인 것이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돌리면 계속 돌아가는데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 멈춰놓고 빼야 되나? 고정을 확실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리형 레버들은 제가 전에 플스2 휴대용 만들 때 썼던 건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투명인데 이렇게 평면인 데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도는 걸 막아줬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정을 하라는 건지. 네, 끼우면은 계속 같이 돌아갑니다. 이게 같이 돌아가는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손톱으로 살짝 누르기도 어렵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펑션 키를 보시면은 요거는 좀 디자인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본체와 색깔이 같아서 조금 약간 차별을 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검정색으로 한다던가 그랬으면 여기 이 음각에 약간 검정색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네, 기본 버튼은 전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A12와 다른 것은 A12에서는 24mm 버튼이 쓰였는데 이번에는 30mm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보시면 가로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버튼도 조금 더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9인치에서 10.1인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차이가 베젤을 제외하고서도 이 안에 완전 들어갈 정도로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후면을 보시면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전원 스위치만 빨간색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하단도 별다른 차이는 없고 고무가 예전에 6개에서 4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나사홀은 아래에만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아마 여기 이 고무도 고무에도 이렇게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고무로 막아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컴 나오는 건 똑같네요. 네,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네요. 전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여기는 아이콘을 넣었네요. 예전에는 이런 아이콘이 없었는데 아이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크게 해주지. 이게 디자인 센스가 없네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쪽에다가 크게 나오게 한다던가 그렇게 할 것이지.
아무튼 간에 네, CPS 632 파이널번 40 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메가드라이브가 이렇게 엄청 적네요. 메가드라이브가 왜 이렇게 적지? 네오지오도 뭐 그렇고. 네, SFC는 많은데 메가드라이브가 적은 게 네. 이 보호 필름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네, 화질은 전보다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시야각도 좀 전보다 좋고 확실히 화질은 좀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크릴판을 좀 더 얇은 걸 썼다던가 어쨌든 9인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이 10.1인치는 종류가 다양하고 IPS 디스플레이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화질은 전에 비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비교해 보다가 이후에 한번 파워키드 A12의 IPS를 장착한 액정과 한번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일단 이 정도까지 접혀집니다. 이 정도. 아마 같은 성능이기 때문에 게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럼 아케이드 게임 파이널번에 들어가서 이 A 버튼이 위에 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른 설정 없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는 레트로아크가 되겠습니다. 네, 뭐 버튼은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럼 격투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은 뭐 생각보다 잘 나가는데 이게 이쪽이 보시면 자, 제가 손을 한번 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손이 뭐 큰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밖에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하다가 이렇게 격투 게임 하기에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려면 아예 손을 여기다 이렇게 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뭐 버튼 누르기도 어렵고 격투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흔들리는 게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네요. 자, 방금 게임을 한 두 가지 해봤는데 뭐 화질은 시야각도 좋고 화면도 선명한 것 같은데 게임을 들어가니까 예전에 9인치였던 게 10인치로 넓어지니까 화면이 조금 뿌연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라즈베리 파이 4를 넣어서 뭐 스캔 라인 효과 같은 걸 집어넣어 주면은 뭐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제가 영상 후반부에 한번 분해를 해서 개조 가능성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파워키드 A12 IPS 디스플레이와 화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 시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개조를 진행했던 파워키드 A12 끝판왕이 되겠습니다. 네, IPS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1920에 480 초고해상도 마키 화면이 장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게임 화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tal Slug. Axe. Metal Slug. 네, 잠시 화면을 보셨는데 뭐 선명도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네요. IPS에다가 사이즈도 더 적기 때문에 뭐 화질 자체는 이쪽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지난 파워키드 A12 오리지널 화면보다는 뿌연감도 덜하고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시야각도 좋고요. 테이블에서 게임하기 위해서는 시야각이 제일 중요한데 시야각이 전보다 좋아졌다는 것만 해도 큰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파워키드 A12에 사용했던 SD카드를 그대로 넣으면 되는지 아마 같은 기판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뭐 호환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쓰던 SD카드도 잘 호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넣어놨던 게임들이 다 그대로 잘 있습니다. 네, 메가드라이브 게임은 이 정도는 돼야지. 정말 할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량도 32기가나 되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고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는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5개에서 이 고무 마이너스 드라이버 같은 걸로 제거를 한 다음에 나사들을 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5개와 그리고 이쪽에 6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이런 실 같은 것도 하나 있네요. 네, 잘 또 뜯으면 에이, 잘 뜯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네, 제가 지난번에 분해했었던 파워키드 A12 기판이 이미 게임보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찍었었던 영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판이 아예 똑같습니다. 네, 이걸 비교해 보니까 완전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이 플랫 케이블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변형을 주었습니다. 케이블도 전하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50핀으로 되어 있는 IPS 10.1인치 디스플레이를 교체를 하면은 저번에 화질을 보셨던 것처럼 좋은 화질로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쪽 상판을 뜯어보지 않아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이 커넥터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다 같습니다. 컨트롤러 보드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자, 원래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리형 레버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완전 원형이 아니고 편편한 면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플라스틱을 잡고 이렇게 고정을 해야지 쉽게 고정이 되는데, 풀기도 그렇고 이거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편리한 혹은 좀 더 조작감이 좋은 레버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네요. 네, 산화 짝퉁, 뭐 월광보합 이런 데 들어가는 그것과 똑같은 형식의 레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레버는 이런 형식의 레버는 들어가지 않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버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가 살짝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서 하면 됩니다.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래도 많이 누르면 또 들어가네요. 네, 양쪽을 다 이렇게 세게 눌러서 어렵습니다. 일단 요거 좀 빼고, 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간 상태에서 반대쪽도 이렇게 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교체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버튼 아래에 공간이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산화 버튼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중국산 버튼은 뭐 쉽게 들어갈 것 같고, 세이미치 클리어 버튼 이런 것들도 뭐 들어가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만약에 걸리면 이렇게 벌려주면 되니까. 네, 한번 그러면 제일 큰 거 이 산화 버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뭐 넣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자, 과연 이게 닫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다 고정을 하고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벌려주고 한번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버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오면 여기 걸립니다. 여기에다 걸리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자, 이러한 버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왜 가운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만약에 정말 나는 이런 클리어 버튼, 산화 버튼 꼭 넣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여기다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잘라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나사 구멍 체결되는 데만 안 자르면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산화 버튼은 조금 사용하기 어렵다, 저거를 다 잘라내야지만 된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 네, 빼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이런 버튼은, 네, 이거 보십시오. 아예 이렇게 체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려면 여기 다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글루건으로 고정을 하시던가. 그래도 아마 여기가 이만큼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기둥들을 다 잘라내야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산화 짭 버튼, 뭐 이거는, 네, 이거는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뭐 이 정도는. 만약에 걸리면 그 윗부분만 살짝 잘라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싱글보드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인데, 네, 보십시오.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자, 이 레버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공간이 딱 요만큼의 공간이 있어야지 넣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라즈베리 파이 4는 뭐 어림도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라즈베리 파이를 넣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낮은 버튼을 여기다 넣고 이 핀을 다 굽혀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넣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네, 이렇게 넣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정도 공간은 충분히 남으니까 여기다가 넣고, 배터리는 원래 있던 것을 사용하고 단자들만 이쪽으로 연장을 해주면 개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은 배터리니까 공간이 없고, 여기는 레버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고, 뭐 다른 추가적인 케이블 같은 것들은 이 컨트롤러 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여기도 살짝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정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봐서 한번 라즈베리 파이 4를 또 넣어서 버추어 파이터 3가 가능한 휴대용 게임기를 한번,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조이스틱을 조립을 위아래를 반대로 해서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자, 닫으시면서 이 전원 스위치, 이게 부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저의 경우 안 부러지고 다행히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는데,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 꽂고 하기도 그렇고 저쪽에다가 넣어 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 생각으로는 오프 상태 말고 눌러진 상태, 온 상태로 조립을 하는 게 조금 더 파손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끼고, 네, 이렇게 간신히 또 끼웠습니다. 조립을 할 때는 이렇게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넣다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누르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살짝,
네, 이렇게 닫았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게 부러져도 저처럼 납땜해서 여기다 스위치를 새로 달 수 있으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넣으실 때 정말 저처럼 이 아래로 이렇게 기울여서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닿지 않게 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워키드 A13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12와 비교해서는 뭐 디스플레이는 커지고 이전 디스플레이보다 화질이 더 좋아진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같고 개조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워진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A12에 만족하고 계시거나 뭐 외부에 나가서 게임을 할 일이 없다, 이런 분들은 굳이 이 제품을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게임 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보통 저처럼 이렇게 개조하고 세팅하고 이러려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7만원대의 이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뭐 도색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도색을 해서 또 멋지게 만드셔도 될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뭐 10.1인치는 아주 많이 나와 있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뭐 구하시는데도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성능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뭐 이전에 SD카드도 잘 작동하는 것을 봐서는 루카펌이나 무풍펌 이런 것을 깔아도 뭐 똑같이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장점 단점과 개조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게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언더커버 컵스는 실행을 해봤는데 다 안 됐습니다. 실행이 안 됐고 멈춰버렸고, 뭐 전에 너무 느려서 뭐 다른 롬을 넣어서 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A13도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싱글보드 컴퓨터를 넣어서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